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드 배치 불똥이 농수산물 수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중국 김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5.18 때 계엄군이 쏜 것으로 보이는 기관총 탄피가 공개됐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인지세를 빼돌린 혐의로 구청 공무원이 해고됐습니다. 올 가을에 열리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가 미래들로 정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자인의 비전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까다로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유통기간이 짧은 농수산물이 수출길에 오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창업을 한 지 10여 년이 된 조미김 제조 공장입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 대기업 유통업체 납품을 시작한 데 이어 재작년부터 중국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수출 첫 해에는 5억 원, 지난해에는 25억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지만 하반기부터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 측이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수입 물품 검역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검사하는 항목도 많아지고 또 FDA에서 승인해준 서류도 중국에서 맞지 않다고 이렇게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나주에서 생산되는 삼계탕의 대중국 수출도 사실상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나주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이지만 한층 강화된 검역 조건으로 인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결정이 농수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유통기한이 짧은 농특산물은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통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니까 약간이냐 좀 주춤한 상태고. 남도의 특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악화된 한중 관계 탓에 공도에 뚫은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점차 개면서 낮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현재도 곳에 따라서는 살짝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유입되고 비구름대가 구름 효과를 내면서 현재 광주의 기온이 10도로 아침치고는 굉장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은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짙습니다. 오늘 종일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밤부터 해소되면서 내일 보통 수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8.7도, 담양이 10.3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보다 낮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9도, 구례와 보성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가 각종 지리 정보와 통계 자료, 여기에 시민들의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창업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지리 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 지도입니다. 통신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로는 유동인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로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에서도 딱 구분이 되죠. 20대 미만에서부터 40대까지는 제과점업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50대 이상부터는 한식. 이것도 좀 특징적이죠. 이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별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노인이나 어린이 분포 지도를 활용하면 관련 업종 창업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시설이 얼마나 될까 이걸 분포를 해보면 진월동, 노대동 이런 데는 지금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많이 사는데 노인 시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동안 이런 종류의 정보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짤 때 주로 사용됐지만 이번 공개로 활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더 나눠드리자. 그러나 광주시가 공개한다고 밝힌 카드 회사 정보의 경우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정보도 사설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비해 정보가 자세하지 못한 점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는 동단이나 이제 구단위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도하면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창업이나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이 시스템 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행정의 경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김상렬 회장이 신세계 복합시설을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가 사실상 특급 호텔 건립을 유치해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인허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상공회의소는 2017년 정기의원 총회를 열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FC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3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기관총 탄피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일반 소총 탄피보다 더 커 헬기 기총소사의 진실을 가리는 증거 자료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계엄군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피 3점이 37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03mm에 밑부분 지름이 30mm로 일반 소총 탄피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 나주시 공무원이었던 62살 김모 씨는 1980년 5월 24일께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한두제에서 탄피를 주워 보관해오다 헬기 기총소사 논란이 뜨거워지자 최근 5.18 기념재단에 이를 기증했습니다. 운전대 쪽 천장에서부터 저 밑에 바닥까지 시드까지 총알이 맞은 흔적을 봤습니다요. 소변보다가 못이 있긴 한 그걸 주었습니다요. 3개를요. 5.18 기념재단은 이 탄피가 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31항공단 103항공대에 코브라 헬기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국과수에 탄피 사진을 보낸 결과 기관총 탄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비공식 답변을 받았으며 정확한 탄피의 생산 연도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장 헬기에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탄피를 처음 봤던 전문가는 이게 무장 헬기에서 사용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탄피가 발견된 지점은 당시 군부대의 5인 사격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근접한 곳이며 군 문서에는 80년 5월 23일 당시 20mm 발컨포탄 1,500발이 항공대에 보급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전일 빌딩 무차별 헬기 총격 흔적에 이어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탄피까지 발견되면서 헬기 기총소사의 진실이 밝혀질지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일 빌딩 총탄 흔적과 관련해 국방부가 광주시에 감정서 제공을 요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주 9일 광주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국과수가 조사한 전일 빌딩 법안전 감정서 원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곧바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대비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과 아시아 문화전당 등에서 46일간 진행됩니다. 그 자세한 진행 상황 박유복 광주 디자인센터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 비엔날레 설명을 해주시죠. 분명히 계십니다. 광주에 벌써 20여 년이 넘게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를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해서 어쨌든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이 광주는 욕심도 많게 매년 디자인 비엔날레와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로 됐는데 올해 9월 달에는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를 한다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가 미래들인데 이 주제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미래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하다 보니 무슨 말이라도 건네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새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들 합니다. 사실 저도 도대체 이 앞으로는 어떻게 세계가 바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는 한데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도대체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생활의 주변이라든가 우리가 차고 다니는 그런 그 자동차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시나 행사를 통해서 아마 짐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제들이 잘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통 지금까지는 완성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면 아마 미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결과만 놓고 보시는 게 우리 일상생활의 단면이긴 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생활상의 어떤 변화들을 워크숍이나 그 관련 학생들부터 전문가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결과의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전시를 통해서 보여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디자인 비엔날레가 어느덧 7회째인데 이전과는 다른 올해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사실 디자인 센터가 주관을 하는 행사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어서 저희들 스스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디자이너들만 참여해서 진행하는 행사쯤으로 좀 아쉬움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가급적 디자이너와 일반 시민들이 합쳐져서 뭔가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거고 분명 디자인 비엔날레가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미래 담론의 제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지만 일반 프로그램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합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 하나 하고 사실 그동안에 그 지역의 돈 버는 문제를 좀 등한시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 광주의 주력 산업과 디자인을 연계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여기에 또 디자인 센터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디자인 센터는 벌써 개원한 지가 이제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지역의 디자인 산업이나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 또 특히 지역의 공예인들의 어떤 육성의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엔날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이 세계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지역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디자인을 해서 상품화시키는 일들을 굉장히 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디자인 비엔날레 준비 잘 하시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인 요즘 흑산도 바다에서는 명물인 홍어잡이가 한창인데요. 60만 원을 넘나들던 흑산도 홍어 가격도 절반 가까이 떨어져 맛보기에는 요즘이 참 좋은 시기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 흑산도 부두. 환한 불빛을 밝히고 도착한 어선에서 홍어가 무트로 옮겨집니다. 배 한 척이 경매에 올린 홍어는 80마리. 암수를 구분해 저울로 일일이 무게를 달고 상처를 확인해 등급을 따진 뒤에야 경매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 세 마리, 이번치 세 마리. 이야, 16만, 자, 6,000원에 70번. 홍어는 찬바람이 나는 겨울철부터 초봄 사이 잡힌 게 가장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올 들어 홍어가 잘 잡히면서 지난해 추석 무렵 소비자 가격으로 6, 70만 원까지 했던 홍어 가격은 요즘 35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를 쏘는 특유의 향을 주문하면 석 달가량 저온 시설에서 숙성을 거치고 싱싱함을 원하면 갓 잡은 홍어를 회로 뜨는 등 입맛 따라 각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상당한 양이 나가지고 지금 소비재가는 한 큰 건 아주 큰 거는 한 30만 원 초반에서 후반까지. 일반 국내산 홍어와의 차별화를 위해 바코드를 붙여 원산지를 자랑하는 흑산 홍어는 초여름 금어기를 빼고 연중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처럼 흑산도 바다가 홍어 밭으로 될 정도로 조업이 잘 되는데 어민들은 홍어가 잘 잡혀도 걱정입니다. 어획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묶어둔 조업 허가량이 비현실적이란 불만이 큽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92만 톤가량,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조업량 제한 등을 수산물 자원회복 대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TAC 할당량을 실어획량 수준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량과 수산물 잠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흑산 홍어를 잡는 어선은 단 6척. 정부는 올해 조업량을 180톤으로 묶었고 유보량을 제외하고 일단 143톤을 홍어잡이배 6척에 균등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홍어 조업이 잘 돼 한 달 반 만에 올해 허가량의 40%가 잡혔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단 석 달 뒤 조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민들은 조업 허가량을 50톤가량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어 연승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연승하는 배들도 홍어 잡이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흑산도 홍어에 이제 건락을 하고 있는 여기 흑산도 6척의 어민들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또 정부가 6월부터 7월 15일까지 지정한 흑산홍어 금어기도 새끼 홍어가 많아지는 7, 8월로 늦춰야 한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새로 바뀐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자동차 등록 인지세를 빼돌린 의혹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고됐습니다. 1년 넘게 가짜 인지를 붙였지만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청에서 자동차 이전 등록 업무를 맡았던 39살 하모 주무관이 최근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전 등록 수수료 성격의 전자 수입 인지세를 횡령한 의혹 때문입니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전자 수입 인지를 수십 장 복사해둔 뒤 이전 등록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고 민원인이 낸 원본 수입 인지는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남구청은 하 씨가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3,000원짜리 수입인지 4만 장을 빼돌려 최소 5천만 원을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야근이 필요 없는 직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표식 수입인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전자 수입인지는 복제 방지 기술이 적용됐지만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에서도 복사본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업무의 부적정, 그다음에 이 친구의 그 복사 행위의 범법성을 발견하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하 주무관은 복사본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사안거와 일처리를 임의대로 처리가 제 생각대로 일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일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자체감사로 의혹을 들춰낸 남구청은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동료 한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설옥도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두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오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1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각급 대학들의 학위 수여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강대학교는 어제 오전 체육관에서 학사 학위 수여식을 열고 학사 170여 명 등 모두 1,129명에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81명에게는 교원 자격증도 수여됐습니다. 한편 전남대학교는 오는 24일 광주와 여수 캠퍼스에서 각각 학위 수여식을 열고 3,100여 명의 학사를 배출하고 조선대학교는 23일과 24일 단과대학별로 학위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700여 권의 책을 기부했습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퇴직을 앞둔 조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예비 학부모를 위해 예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보성군은 식량 작물과 사료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맹류 본파종 연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주판과 관련된 추억 많으시죠? 광주에 유일하게 주판을 수제로 제작하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주판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판 중간에 지금 구멍 뚫고 있는 거예요. 좀만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가깝게 뚫려버리면 알끼리 닫아버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고 1원이요. 1원이요. 2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3원이요. 재밌네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주판을 만드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횟수로는 52년,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벌써요? 예. 중도에 약간 하차하는 걸 좀 있었어도 네. 그 정부화 시대에 밀려서 90년도, 95년도 이상 넘어가서 이게 이제 사양이 됐어요. 13년 전에 다시 이제 그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이라는 게 돌보미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정책이 돼가지고 거기에 주판을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지도자를 양성을 시키면서 공장 문을 열었어요, 제가. 아들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나무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이제 내 선에서는 끝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박물관을, 주상 박물관을 건립을 했으면 그게 이제 소망입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인 김대길 작가의 개인전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전에서 김대길 작가는 생명의 힘 그 앞에 서다를 주제로 순환하는 생명을 고유의 조형적 언어로 해석한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주 시립미술관과 여수 GS 칼텍스 예울마루가 지역미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사업으로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는 여수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점차 개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현재도 곳에 따라서는 살짝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유입되고 또 비구름대가 이불 효과를 내면서 광주의 현재 기온이 10도로 아침치고는 매우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종일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밤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내일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8.7도, 담양과 화순 10도대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보다 낮 기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9도, 구례와 보성이 8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대 3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살짝 춥겠고요. 다음 주 우리 지역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